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학은 어렵고, 과학은 정확하며, 예술은 감성적인 것이라고요. 마치 서로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영역처럼 느껴집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과와 문과를 나누고, 논리와 감성을 분리하고, 사실과 상상을 구별합니다.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게 됩니다. 과학은 냉철한 것이고, 예술은 주관적인 것이며, 철학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요. 그런데 역사 속 위대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학과 과학, 그리고 예술은 사실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는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을 이해하려 하는가? 오늘은 이 질문에 가장 깊은 통찰을 남긴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생각을 통해 철학과 과학, 그리고 예술이 왜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1889년 독일에서 태어난 철학자입니다. 그는 20세기 철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의 사상은 철학뿐 아니라 예술, 건축, 문학, 심지어 현대 기술 문명 비판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남긴 핵심 질문은 단순하지만 묵직합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은 생각하지 않는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학이야말로 가장 정밀하게 생각하는 학문 아닌가요? 하지만 하이데거가 말한 것은 과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학의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중력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별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인간의 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밝혀냅니다. 측정하고, 계산하고, 검증합니다. 과학은 이 역할을 탁월하게 해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인류는 질병을 치료하고, 우주를 탐사하고, 기술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묻지 않습니다. 왜 존재가 있는가? 왜 우리는 살아가는가?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가? 이것은 과학의 결함이 아닙니다. 과학의 방법론이 애초에 이 질문을 다루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측정 가능한 것을 다룹니다. 하지만 존재의 의미, 삶의 이유, 인간다움의 본질 같은 것들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이 시작됩니다. 철학은 세상의 원리를 계산하기보다 존재 자체를 이해하려 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인간이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옳고 그름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질문들은 답이 나오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답을 찾을수록 더 깊은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철학은 끝나지 않는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예술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이데거는 놀랍게도 예술을 철학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예술작품의 근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은 진리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림 한 점을 보며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음악을 들으며 갑자기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소설 속 한 문장이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내놓기도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반응일까요? 하이데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은 세계의 진실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념으로는 담기지 않는 방식으로, 예술은 존재의 진리를 우리 앞에 열어놓습니다. 예를 들어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을 생각해 봅시다. 그 그림은 단순히 밤하늘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느낍니다. 광활함, 외로움, 경이로움, 존재의 무게감 같은 것들이요. 그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이데거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예술이 진리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과학은 세계를 분석합니다. 예술은 세계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철학은 그 경험의 의미를 묻습니다. 이 세 영역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이해하려는 노력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 시대에는 철학자와 과학자, 예술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였지만 동시에 생물학자였고 물리학자였으며 시학을 논한 예술 이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지식은 쪼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전체를 이해하려는 하나의 탐구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십시오. 그는 모나리자를 그린 예술가였지만 동시에 해부학을 연구했고 비행 기계를 설계했으며 물의 흐름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에게 예술과 과학은 하나였습니다.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려는 같은 열망에서 나온 두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하나였습니다. 관찰하고, 질문하고, 표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철학과 과학, 예술의 공통된 뿌리입니다. 과학은 관찰합니다. 철학은 질문합니다. 예술은 표현합니다. 하지만 세 가지 모두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 모두 인간이 세계 앞에서 멈추어 서는 방식입니다. 하이데거는 현대 사회가 어떤 문제에 빠졌는지도 바로 이 지점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모든 것을 계산 가능한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효율, 최적화, 알고리즘. 사람의 감정도 데이터가 되고 인간의 선택도 알고리즘으로 분석됩니다. 속도는 빨라졌고 생산성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경이로움입니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인간이 처음 철학을 시작한 이유는 지식 때문이 아니라 놀라움 때문이었다고. 고대 그리스어로 이 놀라움을 타우마제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보며 그냥 당연하게 넘기지 않고 왜 이런 것이 있는가 하고 멈추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왜 저것이 존재하는지 궁금해했던 순간 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천문학과 과학이 탄생했습니다. 그 별을 그림으로 그리고 음악으로 표현하면서 예술이 태어났습니다. 세 분야는 같은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 세상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마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순수한 과학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깊은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칸트를 읽었고 스피노자의 철학에 감동받았으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음악 애호가이기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이 말은 과학자가 한 말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그의 과학을 가능하게 한 핵심이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수십 개의 방정식을 계산하다가 이 이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의 질문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만약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 나는 무엇을 보게 될까? 이것은 사고 실험이었습니다. 수식 이전의 상상이 먼저였습니다. 이 질문은 과학이면서 동시에 철학이었고 예술적인 상상이었습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수식으로 구현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과학 발견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계산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이 먼저였습니다. 상상이 먼저였습니다. 기존 세계관의 균열을 내는 용기가 먼저였습니다. 그것은 과학이자 철학이자 예술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이데거로 돌아와 봅시다. 그는 현대 기술 문명을 비판하면서도 기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경고한 것은 기술적 사고방식이 인간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게슈텔, 즉 몰아세움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기술은 세계 전체를 자원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는 목재를 얻기 위한 자원이 되고
강은 전기를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도 효율을 위한 자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고방식이 지배할 때 예술은 콘텐츠 산업이 되고 철학은 쓸모없는 것이 되며 인간은 생산성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하이데거는 이 상황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 역시 예술과 철학이라고 보았습니다.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것, 세계를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효율이 아닌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생각은 오늘날 AI 시대에 더욱 강한 울림을 가집니다. 인공지능은 계산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정확도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경이로워하지 않습니다. 별을 보며 왜 저것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삶의 의미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과 다른 것은 지능의 크기가 아닙니다. 의미를 묻는 능력입니다. 경이로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철학하고 예술을 창조하고 과학적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시간 철학과 예술, 과학이 함께 해온 일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인간은 세계를 이해하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철학 없는 과학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과학 없는 철학은 현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술 없는 삶은 깊이를 잃게 됩니다. 세 가지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철학은 방향을 제시하고 과학은 구조를 밝히며 예술은 그 의미를 삶 속으로 가져옵니다. 결국 이 세 갈래의 길은 하나의 원에서 시작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인간은 계속해서 철학하고 과학하고 예술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